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정이 일어난 건데 당분간 이 조정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 시장?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정이 제법 큰 폭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난주 조정 폭을 보시면은 S&P 500이 마이너스 1.1%, 나스닥이 마이너스 2.4%,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마이너스 3.4%로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좀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타이밍에서 숨고르기가 일어났는데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요. S&P 500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 중단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일선에 지금 붙어 있고요. 아마도 계속 깨져서 내려온다면 좀 걱정스럽겠지만 이번 주 중에 또 다시 한번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펀디멘탈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렇게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부분을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의 변화라든지 금리의 변화가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큰 폭으로 115 수준부터 거의 뭐 102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해서 103.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차트상으로는 지금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다시 재하락을 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뭐 워낙 고용 숫자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미 연준의 발언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3%까지 빠졌던 10년 국채 금리가 3.74%까지 올라오는 등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은 펀더멘탈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펀더멘탈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S&P 500의 이 적절한 가치를 구해봤었을 때 2023년 전망으로 보면은 PER이 19배가 되고요. ROE가 20% 정도 되고 PBR이 3.7배이고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익이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침체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지만 장기 전망을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짚어봐야 될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선진국에 있어서는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신흥국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나스닥 100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나스닥 전체 그리고 또 중소형 중에서 러셀 2000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상승 여력이 지금 15% 이상, 20% 이상 가까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상승 여력은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2배 정도는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선진국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성장주 위주의 지수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선진국의 매력도가 신흥국의 매력도보다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선진국 안에서 꼽아보자면은 뭐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 성장주의 매력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부장님이 사실 주말에도 항상 열심히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네. 월요일 방송 자료를 또 일요일에 저희에게 주시곤 하는데 일요일 자료를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살짝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네.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가 선진국 시장보다 더 높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국가를 2개만 뽑자면 한국과 중국이 올라온다. 이 메시지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의 매력도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30%를 신흥국에 투자를 한다면 이 두 국가에만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더 나아가자면 아마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중국 증시입니다. 상해종합지수 추이와 심천종합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둘 다 지금 볼린저 중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좀 이따가 펀더멘탈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또 코스피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차트를 뒤집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상승 여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흥국 상승 여력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보시면 평균치가 지금 15.7%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선진국이 8%니까 2배 정도 되죠. 그만큼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지금 상승 여력이 높은 국가들을 뽑아보면 여전히 지금 한국과 중국, 대만 정도가 올라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의 심천지수와 한국의 코스피,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이 다 18%, 19% 정도의 상승 여력이니까 지금 국가별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달러의 어떤 약보합세 추세,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올해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투자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산출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전략을 지금 시점에선 특히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자, 지금 글로벌리 투자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국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성장주 투자죠. 그 성장주에 가장 대표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종에 있어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40에서 50% 정도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가별로 아까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럼 중국에 있어서는 어디가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도표를 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매력도가 높은 기업 10위를 뽑아보면 1위부터 10위를 뽑아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중에서 6개가 중국 회사고요, 2개가 한국, 2개가 미국입니다. 네. 그만큼 중국이 여기에 시장 점유율을 80%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만 투자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지금 중국과의 어떤 무역 마찰이라든지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과 연결시켜서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50%를 한국과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중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전기차와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한국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죠. 전체 10개 종목 중에서 한국이 5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3개, 중국이 2개가 올라옵니다. 물론 시장 점유율로 보시면은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성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전기차 쪽은 한국, 그리고 미국, 그 다음이 중국, 이런 순서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글로벌 매력도가 있는 업종 중에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행 관련된 쪽도 있고, 전자결제, 전자상 거래, 또는 반도체, 바이오, 대형 기술주, 또 주택건설, 그리고 ESG 관련된 매력도 충분히 상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섹터 안에서는 신재생 또 태양광 관련주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태양광 관련주 안에는 중국 비중이 높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IRA법 세부 시행령이 곧 발표되기도 하고 이 챗 GPT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반도체 전략은 좀 어떻게 짜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 그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반도체는 어디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메모리 쪽은 한국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반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매력도가 가장 높은 기업들을 쭉 올려보면은 물론 이게 목표가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승 여력이라는 것은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일본 하나, 한국 하나, 유럽 하나 이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만큼 지금은 반도체에 있어서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그리고 또 장비 쪽, 그 이외에 또 통신 관련된 아니면 또 AI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그 챗 GPT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동영상 관련 반도체든 결국 자율주행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시면서 종목 선별을 잘 하시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업종 매력도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신재생 외에 또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 업종은 없을까요? 어떤 업종 좀 관심 두면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네. 자, 지금까지 계속 짚어본 건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였죠. 그렇다면 또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은 가치주와 연결이 돼 있는 모습을 보이는 업종들, 결국 뭐 금융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여행 같은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기적인 모습으로서 성장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국 신용카드라든지 전자상 거래에 있어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뭐 마스터카드라든지 페이팔, 비자,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종목들이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원자재 중에서는 전기차와 연결되어 있는 리튬 관련된 종목들, 알버말 같은 종목, 뭐 강팡 리튬 중국에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행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비가 올라가긴 했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쪽에서는 델타 에어라인, 뭐 부킹홀딩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